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천안 나은필병원 정형외과 김종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원장님 성함은요, 제가 코로나19 때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던 70대 할머니가 이 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네. 병원을 찾아다니셨는데 모든 병원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원장님께서 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좀 기억이 나실까요, 원장님? 네.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왼손 약지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모든 병원에서 이제 이 치료를 거부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하루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밤에 남아서 이제 직원들 딱 둘과 저와 같이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고 감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잘 치료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원장님 미담은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이렇게 술술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청소도 하시고 야외 활동도 점차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또 병원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 쓰던 손목을 쓰다 보니까 손목에 좀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제 손목 인대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힘줄 손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야외 활동이 늘어가면서 등산이라든지 봄철 나들이 가시면서 이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살펴볼 주제가 TFCC,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인데요. 우리의 손목, 중요한 이 손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손목은 이제 그 요골과 척골, 그다음에 수근골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뼈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이 뼈들을 연결하는 요 삼각섬유연골이라는 연골과 함께 이제 복합체를 이룬다고 해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네, 흔히 이제 줄여서 이제 TFCC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TFCC는 이제 손목을 움직일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 손목을 안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척골이고 이게 네. 요골인데 이 두 뼈는 이제 손목에서 이제 그 회전 운동에 굉장히 네. 중요한 그 버팀목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TFC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줘서 네. 이게 특히 이제 회전을 할 때 손목을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TFCC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생소하죠. 왜 TFCC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어로 써 있는 약자를 보니까 트라이앵귤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삼각형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연골로도 구성이 돼 있고 이 연골 모양이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삼각 그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요 연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싸고 있는 요 인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그 TFCC의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맞을까요? 손목의 그 안쪽 끝을 보면은 이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제 끝에 뾰족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요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척골 경상돌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안쪽을 눌러주시면 이게 TFCC가 붙어 있는 부위거든요. 만약에 파열되게 되면 이쪽 부위에 누르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TFCC 정리를 좀 해보면 트라이앵귤러 삼각형 모양의 파이브로 섬유 그리고 캐틀리지 연골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해서 이 부근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연골과 인대가 함께 있는 복합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TFCC가 여기구나 하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손목 관련된 질환하면요, 이 CTS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TFCC와는 어떻게 또 다르고 TFCC가 손상됐을 때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TFCC가 이제 찢어진 것이죠. 이제 주로 이제 외상이든지 어떤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손을
많이 무리하게 쓴 경우 이 TFC가 이제 만성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만성적인 파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TFCC가 손상되었을 때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네, TFC가 손상이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손목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손목을 사용할 때라든지 사용하고 난 후 또는 이제 심지어 이제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TFC의 중요한 기능이 이제 손목의 힘인데 특히 이제 뭐 병을 딴다든지 아니면 문고리를 돌린다든지 뭐 빨래를 짤 때 이 인대가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물건을 떨어뜨리다든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손목 통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단순히 이제 손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에 오는 외상과염 또 어깨까지의 회전근개염까지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TFCC 손상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지 다른 동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지난번에도 좀 다뤄봤었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우는 부분은 TFCC. 이 부분이죠. 이렇게 온폭 들어간 이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통증을 입는 건데 이게 통증이 다를 것 같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손목의 통증보다는 손저림증, 네.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통증이 주 증상이고요. 이 TFC 손상은 손목 자체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TFC 손상이 되면 손목이 불안정해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TFC 손상 때문에 그런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TFCC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에는 뭐 과도한 사용이나 뭐 나이가 점차 들면서 발생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TFCC 손상의 원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TFC 손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넘어지가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서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인데요. 이제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너무 손목을 무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체 근로자라든지 뭐 미용사, 식당에서 근로하시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손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손목에 이제 만성적인 파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젊은 세대 연령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또 TFC 손상의 원인으로 이 퇴행성 변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거죠? 네. 이게 퇴행성 변화는 이제 그 손목의 이제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 척골이 요골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껴있는 TFCC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그러한 원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TFCC 손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국가별로도 이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TFCC가 이제 그 퇴행성으로 척골이 더 길어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척골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껴 있는 이제 그 TFCC가 만성적으로 이제 닳아서 결국은 파열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 요 척골이 튀어나오면서 네. 맞은편에 있는 요 수근골에 수근골. 네, 이게 월상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부분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요 사이에 이제 TFCC가 껴 있다 보니 네. 요 TFCC가 여기서 이제 파열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마모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럼 이거 네.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문헌에 의하면은 이제 백인들이 대다수인 유럽인들에 비해서는 이 한국 사람들의 척골의 길이가 더 길다 보니 오. 이 척골 충돌 증후군 TFC 손상이 한국인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손을 짚거나 이렇게 비틀어졌을 때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급성과 만성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 손목으로 땅을 짚지 않습니까? 짚으면서 이제 몸에 의해서 이제 비틀림이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TFC가 잘 찢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급성인 손상 때문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만성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때 이제 이 손목인 자세 때문에 이제 손목이 비틀린 자세에서 음식을 나른다든지 그랬을 때 이 손목의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미용사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불편한 자세에서 이제 그 머리를 깎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자주 이제 손목에 만성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 TFCC가 아까도 이제 회전을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급성의 경우에는 요즘에 뭐 많이 하는 운동으로는 골프도 있고요. 뭐 네. 테니스도 있고. 뭐 클라이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운동으로 많이도 병원을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많이 보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골프 자체가 이제 타격할 때 이 손목 TFCC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골프 선수들이 이제 손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TFCC 손상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운동을 접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만성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성과 만성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영상 검사상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급성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달아 있는지, 만성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모가 돼 있는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이 TFC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는 찍지만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그 뼈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밀 검사는 MRI가 필요한데요. 이 MRI 보시면 이 동그라미 그려 있는 것처럼 TFC가 연결된 부위에 이 부위가 지금 파열돼서 찢어진 부위거든요. 네. 그다음에 찢어진 부위는 이제 뭐 피도 차 있고 많이 부어 있고 그런 네.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찢어진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저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찢어진 부위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제 뭐 굉장히 아프겠죠. 네. 예. 이게 이제 급성의 경우고요. 이 급성의 경우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반대로 이거는 이제 달아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MRI 사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이제 달아서 부위는 생기다 보니까 이 부위가 이제 중앙에 이제 파열이 되고 가운데 네. 부분이 파열이 되고 이 마주 보고 있는 이 뼈에도 이제 충격이 가해서 이렇게 이제 뼈에 예.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이런 형태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연골이 다른 뼈가 흡수되는 걸까요? 연골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네. 이제 자꾸 이제 충격이 가해지니까 연골도 네. 닳고 이제 관절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급성과 만성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료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경 사진상으로는 이 빈 공간은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차이로 판별이 가능한 건가요? 급성인 경우는 찢어진 그런 네.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찢어진 거 있고 이제 만성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너풀이 일어나듯이 달아서 네. 파열된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거의 실타래 같이. 그렇죠. 네. 이제 밧줄이 오래되면 이렇게 틀어지듯이 네. TFC도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틀어진 만성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손목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근데 병원을 내원하시기 전에 MRI 사진을 뭐 집에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혹시 내가 혹시 TFCC인가 하는 분들이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우리의 손목에 이제 보시면 안쪽에 요 끝을 보면은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만져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척골 경상돌기라고 하는 것인데 네. 요 부위의 안쪽을 보면은 안쪽을 좀 눌러 보시면 TFC가 붙어 있는 부위거든요. 아, 약간 오목하게 예, 들어가 그쵸, 있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죠? 부위. 그 네. 부위를 누르시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파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어. 만약에 이제 요거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척골 압박 테스트라고 해서 아픈 쪽을 바닥에 세워놓고 반대쪽 손으로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이제 맷돌 가듯이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거죠. 이렇게. 돌려볼게요. 회전이 잘 되는지. 네, 회전이 될 통증이 때 이제 생기는지. 통증이 생기는 거를 오, 느껴지는 소리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소리 나는 것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진짜? 아, 그래요? 네네. 두두둑. 또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뒤로 적긴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적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틀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안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제 반대로 비틀어 보시면 이때 이제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빨래 짤 때 아니면 문고리 돌릴 때 비틀 때. 통증이 생기듯이 네.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통증이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제 원장님도 워낙 수술도 네.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네,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돌려보시니까 보는데 건강해 보이시네요, 손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도 아프셨나요? 저도 좀 아프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리를 하면서 아, 이제 꾸준히. 적당하게 이제 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고 음. 실제로 이제 의사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TFC 손상 때문에 수술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그렇구나.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 외과.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이런 TFC 수술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TFCC는 손목에 가해지는 충돌을 완화하고 손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다. TFCC 손상은 흔히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처럼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PC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도 쉽게 발견된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오래전부터 손목이 좀 아프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무리하고 나면 조금 시큰거리고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왔어요. 어느 때 가장 아프세요? 문고리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레를 짤 때 좀 많이 아파요. 그럼 많이 쓴 날은 손목이 붓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좀 무거운 거를 드늘기도 조금 힘들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등에 조금 많이 부어요.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면 대개 새끼손가락 쪽 손목을 눌렀을 때 압통을 호소한다. 또 손으로 땅을 짚기 어렵고 물건이나 손잡이를 비트는 동작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환자는 이미 이제 TFC 손상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한 MRI 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인대 봉합술과 척골 단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는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TFCC는 주변 구조물이나 변이 확인을 통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연부 조직까지 볼 수 있는 CT나 MRI 검사를 시행한다. TFCC는 대부분 4주에서 6주 정도 손목 고정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데 초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하고 1년 지났는데 좀 어떠세요? 예,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진통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손목을 비틀거나 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아프지 않으세요? 예, 전혀 아프지 않고요. 힘이 딱 들어가서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목 스트레칭 잘 하고 계시죠? 네, 무리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고 스트레칭 잘하고 있습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TFCC가 파열되면 척골 부근 통증으로 손목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파열의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 환자는 TFCC가 파열돼서 결국 척골 단추술과 TFCC 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인데 지금 현재의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손목 TFCC 손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과 무리한 손목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많고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 중 하나다. 따라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이 필수다. 퇴행성 TFCC 진단 환자에게서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봉합술이나 척골 단축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TFCC 손상은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초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아니면 보조기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을 조금 제한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대 보건술이라든지 아니면 척골 단초술 아니면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대 보건술은 비교적 결과가 좋아서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사용이 많은 직업을 가졌다면 TFCC를 예방하기 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잘못된 습관이 불러오는 TFCC 손상. 관심만이 손목의 유연함을 지킬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TFCC 손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주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직원분들이 워낙 잠도 없으시고 그 어디선가 부르면 나타나는 짱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짱가. 비유를 해주시던데요. 실제로 그러신지도 궁금하고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뭔가 그런 준비를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이제 수부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제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언제든지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제 절단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출혈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네. 병원 내에서도 이제 모든 직원들이 이제 계속 병원에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서 아마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일이나 일하는 이제 쉬는 날 제외하고는 이제 저녁에 뭐 약속이나 이런 건 좀 또 피하시는 편인가요? 수부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술 약속이 네. 이걸 일부러 안 만드는 경우가 많죠. 와, 진짜 직업이 투철하시네요. 네, 막 드라마 그 슬기로운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막 의사 선생님들도 뭐 밴드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간단한 뭐 술 약속이 있을 수도 네. 있는 건데 인간적으로 좀 혹시 모를 궁금한 게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없으세요? 그 스탠바이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사실은 더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절단 사고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손가락을 붙여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사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않아도 다쳐서 이 상심이 큰 환자분들한테 이 붙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잘 치료를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이 네. 들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TFCC 손상에 대한 치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초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기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심하면 약물 치료까지 하고요. 이제 여기에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주사 치료까지도 하는데 뭐 이런 비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TFCC를 봉합을 해주는 그런 봉합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척골 단초술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법 중에 이 PRP 치료법은 어떤 거죠? 네. P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가열 치료인데요. 이제 피에서 이제 어느 염증 치료 성분을 추출해내서 이거를 직접 놔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많이 썼었는데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통증을 없애줄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재발을 하고 오히려 주변 조직을 손상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PRP가 재생 치료로서 조금 더 많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서는 이제 우리가 찜질 치료가 있는데요. 뭐 냉찜질을 했느냐, 온찜질을 하느냐 많은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 즉 다쳤을 때는 이렇게 붓고 아플 때는 냉찜이 더 효과적이고요. 근데 다치지 않고 이제 만성적으로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긴 경우에는 네. 온찜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급성에는 냉찜, 만성에는 온찜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조기 같은 것도 많이 네. 사용하시잖아요. 네, 기구. 보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손목을 고정을 시켜서 이 TFC에 생긴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 보통 한 4주 정도 착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착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약물 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먹는 경구약도 있죠. 네,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면은 진통 소염제의 약물을 도움을 받아서 급성기 때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 통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초기에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많이 맞다 보면은 주변 인대가 더 파열된 부분이 더 심하게 파열이 되고요. 네. 멀쩡한 조직까지 더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맞으면 또 피부 자체도 변색이 돼서 좀 하얗게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변까지 퍼져나가면 힘줄까지 끊어지는 그런 아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스테로이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RP는 이제 자기 피를 쓰기 때문에 여러 번 맞아도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생 치료로서 요즘은 PRP 치료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럼 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시도해 보고요. 이래도 통증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은 찢어진 인대를 봉합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 사진처럼 이렇게 찢어진 부위를 이렇게 이제 이 강한 실로 이렇게 꼬매주게 되면 요 인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바로 사라지게 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찢어진 부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을 봉합했을 경우가 오른쪽의 사진이죠. 관절경 수술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인대를 강하게 봉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수술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경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미세한 어떤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릎 관절경, 어깨 관절경도 있지만 이제 손목 관절경을 해서 굉장히 작은 관절경을 놓고 이제 거기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장점은 우리가 이제 피부를 막 절개하고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네, 또 원장님 다른 수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심을 박는다거나 어떤 기구를 넣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국인한테는 이제 척골이 더 길기 때문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네. 척골을 좀 낮춰주는 그런 척골 단추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2mm 정도만 낮춰줘도 이 척골에 가는 압력을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TFC를 봉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TFC가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한 이 단추술 자체만으로도 TFC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골이 길수록 부딪히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척골을 좀 깎아주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깎아도 문제고 너무 덜 깎아도 문제인데 이 요걸과 같은 높이로 맞춰주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데 너무 많이 깎는 것도 이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FCC 치료법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치료받기 전에 무엇보다 손상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손목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도 있을 것 같고 예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양쪽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런 동작을 시작하시고요. 네. 네, 한 몇 초 시원하시죠? 정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15초 정도 유지를 15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 끝을 바닥으로 해서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이렇게 밑으로 꺾어주는 이런 동작을 살짝 해보세요. 지그시 눌러주면서. 네네, 그렇죠. 네. 요거는 근데 이제 저 벌써 아픈데요? 네, 아프세요? 시원하죠. 예, 시원하기도 하고 네. 아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너무 시원해요. 네네. 아프지 너무 않습니다. 꺾으셔서 그래요. 네. 90도까지만. 네. 반대로 이제는 이제 손을 이제 손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쪽 손으로 해서 이제 손목을 뒤로 적게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각각 다 한 15초씩 그렇죠. 하는 15초 거죠? 정도 네.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합장하듯이 이렇게 합장. 손을 모아서 네. 이렇게 이게 손목이 약간 스트레칭 아래쪽으로. 되게끔 아래쪽으로 좀 당기듯이 내리시면 쭉 내리면. 이것도 힘드네요. 네. 당기네요, 손이. 네. 이런 동작만 해도 TFC의 손상을 굉장히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간편하니까 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고 방송하실 건가 봐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스트레칭.
네, 그러면 이제 TFCC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TFC 손상은 이제 주로 이제 외상인보다도 이제 과사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비틀림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런 TFC가 자연적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예방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TFC를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건강 플러스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인데요. 저희가 수지 접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이 이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텐데 어떤 원인에 의한 게 가장 많을까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이분은 이제 가게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네. 이제 그 반죽하는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절단이 된 사고를 일으키셨는데 이렇게 이제 기계에 이제 절단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두 번째 예에서도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 산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이 롤러에 의해서 이제 프레스기에서 이렇게 네. 압착이 되면서 아이고. 절단이 된 사고인데요. 이런 류의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소아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애들이 차의 문에 끼어서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집에 문에 의해서 문에 찌이면서 절단이 돼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 문에 찧어서 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정말 당황해 하실 것 그럼요. 같거든요. 이 대처 요령이라고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절단 부위는 깨끗한 식염수로 이제 씻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식염수가 없다면 식염수가 없다면 깨끗한 물로 흐르는 네. 물로 이제 씻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꺼즈로 이제 그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압박붕대로 감아놓고요. 절단된 손가락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생리식염수로 씻든지 아니면 없으면 물로 씻어서 네. 이거를 꺼즈로 잘 싸서 네. 이 멸균된 비닐팩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일회용 비닐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넣고 그걸 큰 봉지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고 이 봉지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온으로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그 수술 시간을 또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뭐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119에서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아주 성공률이 꽤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절단된 부위를 가지고 이제 접합술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정교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술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절단된 부위는 우선 이제 뼈를 고정하고 뼈와 이제 주행하는 인대, 그다음에 힘줄들을 봉합을 하고요. 피를 그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혈관과 그다음에 신경 등을 다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작은 혈관들이기 때문에 미세 수술 과정이 필요한데요.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손가락 또 발가락 이런 절단의 경우에는 또 전문 병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전문 병원이 그럼 아예 따로 있는 건가요? 수지 접합 전문? 저희가 이제 이 수부 세부 전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부 세부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과정을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1년에 또 이런 그 교육 과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수부 세부 전문의가 되는데 이런 수부 세부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이런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적인 수술하는 병원이 이제 전문 병원이 따로 있어서 이런 병원들의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TFCC 손상이 주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TFCC 손상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이 TFCC에 문제가 있으면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붓고 출혈이 돼서 아픈 거라고 하면은 냉찜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이제 만성적이고 그다음에 많이 써서 생긴 그런 TFC 손상이라고 하면은 온찜질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TFCC 손상에는 근육에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주변 손상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요즘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을 움직일 때 딱딱하고 소리가 나면 TFCC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TFC 손상이 되면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또 다른 원인도 많이 있는데 특히 손목에 지나가는 힘줄이 옆으로 탈구가 되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외에도 다른 손목 안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좋지 않을 때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TFCC 손상은 손목 건초염과도 같은 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손목 건초염은 말 그대로 이제 손목으로 지나가는 힘줄에 생긴 염증이고요. TFCC 손상은 인대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사용이나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TFCC 손상은 재발하기가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퇴행성이든지 과사용으로 생겨서 발생한 TFC 손상은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런 과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가 되면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TFCC 손상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 TFCC 손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푸시업 같은 동작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평생 이런 동작들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TFC 수술을 하고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푸시업 같은 동작은 TFCC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스케이트를 타다 다쳐 TFCC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손목이 많이 불편한데요. 언제쯤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회복 후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한 3, 4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동하면서 많이 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통증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요. 보통 한 4개월까지는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염려해 두시고 쪽보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TFCC 손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TFCC는 네모다. 원장님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TFC는 화초다. 화초. 네. 네. 왜냐하면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그 TFC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스트레칭과 예방적인 동작을 해주시고 TFC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꽃도 잠깐 이제 한눈 팔고 물 안 주다 보면 며칠 뒤에 시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늘 세심한 관찰이 우리의 필요하죠. 손목도 아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TFCC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